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매수한 아파트. 새로 산 주택에 계약 전 집 구경할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했다면, 이미 잔금 끝내고 입주한 매수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 날까지도 모르는 척했던 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꼭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하루 이틀 만에 새싹들이 엄청 올라와 있던데 식물들도 행동이 제법 빠르네요. 시간 일부러 내셔서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꽃길 투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은 새로 산 부동산에 곰팡이, 결로, 누수 등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파트 매매 절차를 생각해 보면 계약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수하실 분은 대부분 집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보면서 주택의 상태를 판가름해서 계약을 결정하시는 절차로 진행이 될 텐데요. 분명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셨을 거예요. 매도인의 깔끔한 성격 탓인지 집이 아주 깨끗해 보여서 매수인의 마음에 드셨네요. 상황 몰입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매수인 입장이 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집 상태를 모두 파악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아와서 계약 진행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주네요. 계약금을 넣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귀가 후에 시간이 흘러서 대망의 잔금일이 도래하죠. 잔금을 모두 송금하고 아파트 카드키와 인수인계 품목을 전달받고 우리 집 현관에 잠시 멈춰서 기쁨의 간격도 잠시 누린 후에 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거실을 지나 안방을 가보니 글쎄 안방 창문 구석에 커다란 곰팡이 자국이 시커멓게 피어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성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계약 전 집 구경할 때 저 곰팡이가 있던 자리에는 딱 그 자리를 가릴 만한 크기의 서랍장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생각했죠. 저 곰팡이 부분은 나의 잘못으로 생긴 상황이 아니고 분명 매도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마자 중개를 했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황이 정리되고 한참 후에나 든 생각이지만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도 발견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당장의 나는 절대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소중한 나의 집에 하자라니. 이사를 하면서 알고도 매도인이 그냥 도망간 거 아니야?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도 한패거리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 말고는 다 남의 편 같죠. 이런 상황에서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매도인과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런 참담한 사태가 여러분의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필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이란 부동산 매매를 거래한 후에 매매 목적물, 지금 위 사례에서는 아파트가 되겠죠.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매도인 측에서 수리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부분을 민법으로 정해놓은 법률 용어예요. 낡은 빌라를 매매 거래 후에도 누수, 결로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어떤 건물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다못해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라서 첫 입주를 할 때도 하자는 발견될 수 있고요. 모든 건물에 크던 작던 결함이 발견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누수, 결로, 벽 갈라짐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당황하시면 당연한 거고요. 당황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위 사례처럼 매도인의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가리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처럼 다양한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내가 살 때는 몰랐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매수한 사람은 곰팡이, 누수, 결로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민법상의 법률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위에 곰팡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탓일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판별은 판사가 해주겠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안타깝지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누구의 탓인가를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위 사례와 정확히 같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상황을 정리해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클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함을 주의해 주세요. 모든 정황이 참작되어야 올바른 판결을 판사가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 판사가 이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직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제 곰팡이 사례의 복구 비용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송금하여 거래가 마무리된 아파트에 곰팡이가 크게 있었다는 사실의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매도인에게 새로 산 아파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6개월이 넘어가면 곰팡이 부분에 대한 복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을 취하셔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민법에 근거하여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를 한 이유는 손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하지만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피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참고해 주셔서
소송을 진행하실지 말지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잔금일에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잔금일에 부동산 열쇠를 건네받고 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이 사례처럼 곰팡이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혼동이 있으실 수 있지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새로 매수한 아파트에서 하자 발견 시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솔직히 저도 매수했던 원룸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적지 않게 당황을 해서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보고 했지만 결국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제가 부담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일이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더 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으니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길었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내일 또한 오늘처럼 미약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의 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